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는 오늘부터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체제로 뉴스 전체를 일원화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진자 현황과 상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전문가와 함께 쉽고 깊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 KBS만의 전국 네트워크망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지역별 현황과 지자체 대책 등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표준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 540만 개가 시중에 풀리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관련 소식 종합해 보겠습니다. 김진아 기자,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해외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 지침을 만들었죠?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현재 전국에 48개가 운영 중입니다. 검사가 편하고 속도도 빨라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검사 대상자가 차에 탄 채로 창문만 열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입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는데 보통 10분이 걸립니다. 반면 일반 선별진료소는 한번 검사 대상자가 왔다 가면 소독과 환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에 2건 정도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는 일반 선별진료소에 비해 검사 속도가 3배 더 빠릅니다. 또 검사 대상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기자나 의료진의 감염 우려도 낮출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자동차 이동형 진료소를 더 확대하기로 하고 표준 운영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접수와 진료, 검체 채취, 소독과 교육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료와 행정, 방역 인력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또 보호자가 함께 차에 타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마스크 수급 상황도 짚어보죠. 오늘 하나로마트와 약국 등이 공적 판매처에 마스크가 추가 공급됐죠? 네, 오늘 하루 마스크 540만 개가 전국에 풀렸습니다. 어제보다는 30만 개 정도 줄어든 물량입니다.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 70만 개, 또 공급 여건이 취약한 읍면 지역 우체국에도 70만 개가 공급됐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행복한 백화점과 부산 아임쇼핑, 서울역과 대전역, 광주역 명품마루 등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하나로마트와 약국에 어제보다 더 많은 마스크가 배당됐습니다. 한편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감염 우려를 낮춘 국민안심병원이 전국에 254곳 지정됐습니다. 네, 김 기자,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가운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곧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라는데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 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모레, 그러니까 6일까지인데요. 보건당국은 그보다 이틀 뒤인 8일에 무증상자에 대해서 격리를 자동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추가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한다는 방침입니다. 8일은 대구 신천지 신도들이 자가격리를 한 지 3주가 되는 날입니다. 또 지난달 19일 입국한 일본 크루즈선 탑승자 7명도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생활시설에서 퇴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현황을 발표합니다. 소식 들어오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이게 집계 시간이 어제부터 좀 바뀌었잖아요. 이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계속? 0시 기준으로 해서 계속 한 이틀, 3일째 500명에서 6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2시에도 말씀 주셨지만 처음으로 검사 중인 사람이 좀 감소했다 그랬는데 좀 희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7,000명이나 줄었다고 하니까 검사 중인 사람이 현재 그렇다면 그러니까 검사가 의뢰된 사람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방역대책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 오후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신천지 신도들 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지금 500~600명씩 늘고 있는데 기대하기로는 한 300명 수준으로
아직 신천지 신도들 검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거든요. 다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 수준으로 줄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80%는 대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대구 상황 한번 좀 짚어주세요. 대구 경북 합치면 90% 정도죠. 대구는 현재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섰고요. 현재 대기 중인, 그러니까 자가격리로 이제 입소나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 2,200명 수준입니다. 100여 명의 의사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그 국군 대구병원이 내일 개원을 하는데 음압병상에 있는 300병상을 완비했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환자들은 대구에서 아마 국군 대구병원으로 이송이 될 예정입니다. 예, 교수님. 대구도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계속 이제 문을 열었는데 여전히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대구에 좀 의료 병상이나 의료진 부족 현상은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신천지 신도가 유증상자 거의 검사가 끝나감에 따라 이제 확진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입원 대기 환자라든지 의료진을 대량 투입해서 속도감 있게 빨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규모 지원과 물량과 의료진 투입 또 속도전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이제 확진자 66%가 집단 감염이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들 집단 감염이라는 말은 좀 이제 친숙하실 것 같아요. 워낙 네, 그렇죠. 많이들 말씀하셨고 네. 교수님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정확한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신천지 교인들이라든가 네. 청도 대남병원도 네. 있었고요. 이게 그래도 좀 잡기가 어려운가? 이게 정확한 지금 타겟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은 클러스터인데 다수가 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제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 또 다른 여러 교회라든지 뭐 줌바 댄스와 같은 스포츠 센터에서 사실 예.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가 80%를 그렇죠. 차지한다. 우리가 그 메르스 때 2015년에도 5명의 수포 전파 사건이 80여 %의 환자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감염을 집중적으로 이 집단 감염이 아까 뭐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 앞서 말씀 뭐 종교 단체나 스포츠 단체나 또 이런 밀집된 공간의 다수 여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줄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사례들은 있지만 그것이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방역에서의 우선순위는 역시 집단 감염 그 집단을 집중적으로 지금 뭐 대구 신천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또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있는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꺾인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유행이 급증하면서 나온 연구 모델링 자료를 보면 한 명의 확진자가 1.5명의 2차 감염자를 일으킨다. 그래서 한 명의 환자가 한 명 또는 두 명을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이걸 1명 미만으로 줄여야 유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방역의 분기점에 있고 이때 더 아주 속도감 있게 좀 더 꼼꼼하게 철저하게 이제 방역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지금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입소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이것도 좀 더 서둘러서 그 대기자분들을 빨리 입소시킴으로 해서 2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사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가 다수의 환자를 차지하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방역을 해서 이제 숫자가 좀 줄 걸 우리가 기대하듯이 다른 그 집단 발생이 아닌 집단 발생이 60%고 그러니까 3분의 2죠. 나머지 3분의 1은 또 여타 발생에 있는 지자체에서 지금 발생하는 소규모 군집 발생도 철저하게 방역하면 전체적으로 한 명의 환자가 한 명 미만의 2차 감염자 생기면 점차적으로 이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유행 커브가 정점에서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분발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가 293명, 총 누적 확진자가 5,62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전 발표된 확진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보미 기자, 확진자 수 얼마나 늘었죠?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293명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이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621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33명입니다. 정부 오후 발표에서 33번째 사망자 관련 내용도 나왔는데요.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여성으로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악화된 것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기계호흡이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25명,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38.5도 이상 발열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는 27명입니다. 퇴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퇴원한 환자는 7명으로 지금까지 격리 해제된 사람은 모두 41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오늘도 많은 환자가 퇴원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확한 수는 오늘 자정까지 집계해 내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윤 기자,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비율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네, 보건당국이 오후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약 65.6%가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4.4%는 산발적 발생 사례에 속하거나 아직 조사 분류 중입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한 환자 수 기준이고 오후에 늘어난 확진자는 포함되지 않은 분석 결과입니다. 지역별 집단 발생 사례를 보면 먼저 대구는 확진자 4천여 명 가운데 64.5%인 2,583명이 신천지 교회 관련 사례입니다. 서울은 성동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서울 숲더샵 관련 환자가 12명, 부산에선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가 33명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수원 영통구에 있는 생명샘교회에서 6명이고 충남에선 천안 7개 운동시설 관련 사례가 80명입니다. 경북은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외에도 성지순례단, 칠곡 미랄 사랑의 집 등 집단 발생 사례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연일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대구, 경북부터 가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대구에서만 4천 명이 넘은 상황인데 대구시청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일단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49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05명, 경북 89명으로 지금까지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4,780명입니다. 대구 경북 추가 확진자 수가 연일 500명 가까이 나오면서 대구에서만 누적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4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오늘 새벽에도 60대 여성 환자가 숨졌습니다. 대구시는 이 환자의 경우 특별한 기저질환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저질환이 없는 감염자도 드문 경우지만 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3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는 환자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해 지금까지 모두 11명이 퇴원했습니다. 한편 집단 거주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보재활원에서 확진자 9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 입소자 5명은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확진자들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도 입소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칠곡 미랄 사랑의 집에서도 입소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감염자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생활치료센터 입소 현황도 궁금한데요. 아직 입원 대기 중인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이라고요? 네, 대구에서는 현재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 환자가 2,200여 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대구 중앙교육연수원과 농협경주연수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환자들을 입소시켰습니다. 내일부터는 대구은행 연수원에도 환자 이송을 시작하는데요. 대구시가 지금까지 확보한 생활치료센터는 모두 6곳으로 1,100여 명의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말까지 입원 대기 환자들을 모두 입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혔고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국군 대구병원과 경기도 병원 등으로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도 안동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수련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오늘부터 경증 환자들을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병실 규모는 63실입니다. 또 백실 규모의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에는 내일부터 경증 환자들이 입소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도내 21개 시군의 30개소, 700여 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체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1,9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72.5%가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55.4%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에서도 신천지 신도 6,500여 명 가운데 3,500여 명이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7% 정도인 2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신천지 신도는 37명으로 경북도는 경찰과 협조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경남 지역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세가 주춤했는데 오늘 7명이 늘었습니다. 경상남도 마스크 대책도 추가로 나왔다는데요. 경남 연결합니다. 황재락 기자, 확진자 증가세 또 마스크 대책까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잠시 주춤하던 경남의 확진자 증가세는 오늘 다소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추가 확진자가 하루 2명에 머물렀지만 오늘은 거창과 창녕, 밀양 등 대구 경북 인접 지역에서 확진자 7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확진자 접촉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7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경남에선 세 번째 완치자도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경남 13번 확진자인 고성군 43년생 여성이 오늘 퇴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스크 부족 문제와 관련해 경상남도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공적 마스크를 최대한 많은 도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5장에서 3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번호표 배부 시각을 오전 11시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약국 판매 시각은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의 추가 병상 확보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의령군의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에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최소 3곳 이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140여 개 병상이 마련된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은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내일부터 경증 확진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남에선 국내 최대 클래식 음악 축제인 통영국제음악제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도 2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우선 수도권 확진 상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서울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명 증가한 99명입니다. 어제 저녁 은평구 가련동에 사는 48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명이 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 서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피질병관리본부는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과 관련해 1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성동구는 확진자 12명 중 입주민은 2명, 관리사무소 직원이 4명 확진됐고 나머지 6명은 다른 구에 거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 경로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식 집계 발표로는 어제보다 7명 증가한 101명이었는데 오늘 오전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해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수원의 한 교회에 다니는 42살 여성인데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만 7번째 확진자입니다. 수원시는 이 교회 신도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어제보다 2명 늘어 9명입니다. 네, 어제부터 승차진료소 운영이 시작됐죠?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은평병원과 서울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에서 승차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서구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에서도 승차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동차가 운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매일 5차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명동역에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물리적 방역뿐 아니라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네,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이미 확진자 3명이 나온 학원에서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달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받던 20대 신도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희지 기자, 오늘 새로운 확진자들은 감염 경로가 나왔습니까?
네, 우선 고등학생 감염자의 경우 학원에서 원장과 1대1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학원 관련 확진자는 현재 4명으로 늘었는데요. 학원에서는 온천교회 교인인 30대 강사가 지난달 24일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강사와 접촉한 학원 원장이 감염됐습니다. 부산시는 학원당과 1대1 수업을 한 수강생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 12명 가운데 지난달 29일 여고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또 수강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다른 수강생 10명에 대해서도 오늘 중 검체 채취를 마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신천지 20대 남성 신도로 지난달 대구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부산시가 입수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스스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파악 중인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는 모두 335명이며 이들 중 현재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도 60여 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이 안 돼 증상 유무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파악 중인 온천교회 교인 확진자는 모두 31명으로 부산 전체 확진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온천교회에서의 집단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리고 감염 경로 등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교인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에서는 지난 2일에 이어 오늘 30대 확진자가 두 번째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이번엔 대전 충남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군 의무학교에서 부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전에 군 격리 수칙을 어겼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격리 수칙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건가요? 네, 이 군 격리 기간에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국군 의무학교에 근무하는 이 50대 부사관은 딸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중순 대구에 다녀온 뒤 군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됐는데요. 이 격리 기간인 지난달 26일 이 군 지침을 어기고 부대 바깥의 의원을 찾아 진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자가 격리 중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전시 당국은 부사관이 진료를 받은 병원을 방역 후 임시 폐쇄했고 이 국군 의무학교에 대해서도 방역과 임시 폐쇄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확진자 중 첫 번째 퇴원 예정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충남대학교 병원은 확진자였던 23살 여성 A씨가 이번 12일 만에 완치돼 오늘 저녁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천안 댄스 교습소에서 확진자가 여럿 나왔는데 수강생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오늘 천안에 사는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도 확진자 상당수가 감염된 이 댄스 교습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당국이 처음 확진 판정받은 강사와 이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천안의 댄스 학원에서는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강생 등 40여 명이 감염됐는데 이 어제도 수강생 확진자의 2살 된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가족 감염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천안서 나온 확진자가 충남 전체 누적 확진자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는 천안의료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임시 개조하고 이 도내 전체에 모두 439병상을 확보해 이 확진자가 더 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6명, 세종 1명, 충남이 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강원도에서도 확진자가 적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천지 신도나 신도의 가족이 확진됐는데 신천지와 무관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희영 기자, 이렇게 되면 원주에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일부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강원도 원주의 확진자 3명은 모두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원주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행구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노부부 71살 남성과 65살 여성입니다. 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67살 남성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로써 원주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규 환자 3명의 감염 경로는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신규 환자인 71살 남성의 경우 신천지 신도인 코로나 환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 아파트의 체력 단련실도 함께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남성의 부인은 남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도 아파트 동대표 회의 등에서 신천지 신도인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신규 환자 3명이 발생하면서 강원도 내 코로나 환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3명, 강릉 5명, 춘천과 속초 각각 2명, 삼척 1명입니다. 이 가운데 속초와 삼척의 환자 3명은 치료를 끝내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남아있는 환자 20명은 강원도 내 6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청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제주에서도 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동선도 공개됐는데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허지연 기자, 이번 확진자는 대구에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새벽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대구에 다녀온 40대 남성이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제주 지역 확진자는 이틀 만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가 지난달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대구에 머물렀고 지난달 20일 저녁 6시 25분쯤 대구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주공항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지난달 21일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나흘 뒤인 지난달 25일 제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호흡기 질환과 발열 증상이 없어 별도의 검사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어제 오후 다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했고요.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제주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2차 동선을 파악해 제주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주 4번 확진자와 함께 지냈던 지인은 지난 1일 대구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제주 4번 확진자가 다녀간 지인의 집과 마트, 음식점 등 7곳은 방역을 마쳤고요. 제주 4번 확진자의 지인을 제외한 접촉자 14명은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4번 확진자가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지역 상황 차례로 전해드렸고 김우주 교수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누적 확진자가 이제 5,600명을 넘었는데요. 네, 오후 4시 기준으로 293명이 늘어서 5,621명입니다. 증가세는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374명이 늘었었는데 오늘은 293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폭이 어제 하루 세지만 80명 정도 줄어서 내일 또 어떻게 바뀌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지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좀 줄어든 네. 건가요? 교수님,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기 지역 중계차 중에 일단 천안 댄스 교습소 확진자 추가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계속 좀 걱정된다고 짚어주셨었는데 천안 상황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천안 상황도 그렇고 이제 서울 숲 더샵이라고 아파트 주상복합도 그렇고 이제 국소적으로 뭐 규모는 작지만 초기에 이제 숫자가 적을 때 집중적으로 방역해야 이제 불씨가 더 커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번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제하에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뭐 일부는 대구에서 이제 제주로 여행 가서 이렇게 확진되는 케이스도 있고 부산은 또 학원에서 지금 이제 학교는 뭐 개학을 연기를 했지만 학원을 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은 좀 통제권 또 바뀌어서 학원들도 지금 가급적 좀 휴원을 해서 지금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데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 교인이 아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예.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지역사회 전파라고 할 수 있는 감염 사례가 지역별로 확산되고 있는 건 어쨌든 나쁜 징조인 거죠. 그렇죠. 약간씩 뭐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뭐 소규모 집단 발병은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교통량도 많고 많은 사람이 이동 거리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보건소와 이 방역 당국들이 또 각 지역을 좀 사수한다 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대구, 경북 이외의 지자체 중에 조금 우려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하고 부산이 지금 100명 전후로 많이 나오고 또 인구도 많고 결국 이 코로나19가 좋아하는 거는 1, 2m 내에 많은 사람이 밀접 접촉하고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결국 수도권과 뭐 부산의 대도시 또 천안도 지금 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런 면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이 필요하고 또 국민 스스로도 지금 뭐 그 자가격리나 이런 상황 잘 안 지키고 본인이 접촉자인데 밝히지 않고 하는 대전 의무 학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부 방역도 중요하고 여기에 이제 국민 개개인도 스스로 개인이 내 방역 요원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개인 위생도 지키고 열이나 증상이 있으면 빨리 진찰받고 또 본인이 접촉자가 됐든 확진자 접촉자를 밝혀서 그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미리미리 보호장구를 착용하든지 뭐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더 이상의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요원이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그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군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이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2차 전파 가능한 게 1.5명이다. 그러면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본인이 뭐 좀 가볍게 생각해서 밖에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또 지역서에 2차, 3차, 4차 지역서 전파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자가격리 앱이라는 것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치 정보가 있어서 벗어나게 되면 경보가 울린다고 하고요. 또 자기 증상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담는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앱이요? 네. 마스크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마스크가 이제 공적 판매처 통해서 추가 공급은 됐지만 여전히 줄은 길었습니다. 저희 KBS 약국에도 길게 줄을 선 광경이 좀 전까지 있었는데요. 이게 마스크 수급 상황이 계속 좀 이런 식일까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마스크가 1,000만 장 정도 하루에 생산이 가능한데 인구가 5천만이니까 앞으로 계속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예. 근데 밖에서는 사실 뭐 인구가 많지 않은 또 밀접한 접촉이 아닌 경우에는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중교통이나 밀접 접촉이 많은 어떤 폐쇄된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65세 이상, 또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 또 어린이들, 또 취약계층이 마스크가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국민 대다수가 뭐 불안하시겠지만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이 모자란 마스크를 좀 나누는 그런 나눔의 그런 캠페인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에 좀 마스크를 양보하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 그 식약처가 곧 임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좀 결과를 기대해도 됩니까? 지금 이제 렘데시비어를 임상 시험한다는 건데 현재 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중에 렘데시비어 말고 칼레트라 에이즈 치료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인데 이것 중에서 가장 그 유력한 것이 렘데시비어입니다. 그 뭐 시험관이나 동물 실험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효력이 가장 좋아서 이미 중국 우한에서 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시작했는데 막상 지금 우한에 환자가 줄다 보니까 700여 명을 지금 채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제 지금 환자가 있으니까 같이 모아서 이제 단기간에 700여 명을 넘겨서 효력 결과를 좀 보자. 그런 측면에서 아주 고무적이고 렘데시비어가 임상 시험 700여 명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다면 아마 치료제로서 가장 효력이 높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지금 뭐 4월 말쯤 중국에서 이제 결과를 예. 기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빨리 이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를 모집을 같이 가면은 좀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매 시간 같은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이 특보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세 자릿수 증가세, 그러니까 이 확진자 증가세가 도대체 언제 좀 속도가 그나마 좀 줄어들까요? 예, 참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좀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어려운데 뭐 매 순간이 고비고 매일이 고비다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구 신천지의 환자들이 많이 검사가 돼서 이제 주는 추세고 나머지 여타 지역에서 소규모 발생을 더 확실하게 방역한다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를 이제 고비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정부가 사실 매주 이번 주말이 고비다 이런 네. 발표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도 또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뭐 검사 의뢰 네. 횟수라든가 아니면 네. 검사 대상자가 좀 줄었다는 거는
그나마 좀 낙관적인 수치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떤 트렌드를 볼 때 검사 의뢰 건수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그중에 확진자도 줄을 거로 예상되는데 제가 이제 확답을 못 드린 이유는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는 퍼지려고 하고 우리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정부와 국민이 얼마나 강하게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줄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명의 환자가 1.5명 정도 지금 감염시키니까 기하급수로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확진자가 1명 미만으로 하면 이게 줄게 돼 있습니다.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 개개인의 방역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마스크라든지 생활치료센터 이런 걸 좀 속도감 있게 해줘야 이것이 뭐 1, 2주 내에 이제 기세가 꺾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 당분간은 좀 계속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11조 7천억 원 규모로 이 메르스 때보다 규모가 더 큰데 방역 체계 보강과 의료기관 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 규모는 11조 7천억 원, 5년 전 메르스 때보다 1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부족한 세금 수입 메꾸는 돈을 빼고 실제 지출되는 돈만 보면 8조 5천억 원으로 메르스 때보다 2조 3천억 원이 더 많습니다. 먼저 방역 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족한 음압병실과 구급차를 확충하고 감염병 전문 병원과 신종 바이러스 연구소도 설립합니다. 방역 때문에 손해가 난 의료기관의 손실을 메꾸는 동시에 별도 자금을 지원하고 격리 치료자의 생활비 지원 등에도 쓰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돕는 데는 2조 4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각종 기금에 돈을 투입해 대출과 보증 규모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융자 규모를 2조 원, 기업은행을 통한 초저금리 대출도 2조 원 확대합니다. 대구 경북기업과 수출기업 등을 위한 보증 지원도 3조 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자녀를 둔 가정지원 등 민생 고용 안정 지원에는 3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기초생활급여를 받거나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 넉 달 동안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가격의 10%를 돌려주는 사업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지역에서 피해 지원과 초중고등학교 방역에 사용하도록 8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런 추경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경기도 수원 생명샘교회에서 확진자 1명이 더 나와서 이 교회에서만 확진자가 모두 7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들은 수원뿐 아니라 인근 화성과 오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때문에 세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수원시의 생명샘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더 나왔습니다. 모두 7명으로 지난달 23일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신도입니다. 수원시는 당일 예배를 본 123명을 전수 조사했고 증상 여부에 따라 검체 채취와 진단검사,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는 수원에 있지만 확진자들이 사는 곳은 수원과 화성, 오산 등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시민들의 왕래도 잦아 수원과 화성, 오산은 같은 생활권으로 여겨집니다. 오산에 살지만 동탄에서 그래서 직장 때문에 하루 종일 있고 여기 있다가도 잠만 자고 수원 나가고 생활권이 수원이니까. 감염병은 행정-경계 구분이 무의미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원과 화성, 오산시가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소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에 행정적인 협조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야기되는. 이에 따라 세 개 지자체는 접촉자 조기 발견과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동선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물적 상호 지원을 통해 공동 방역 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서로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요즘 생활 필수품 된 마스크 구하기 힘드시죠? 시국이 이런데 400만 장이 넘는 마스크를 사재기한 유통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 대책으로 중국 수출이 막히자 국내에서 유통할 생각으로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데 경찰은 마스크를 수거해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 넘겼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아놓은 상자를 하나 열자 흰색 보건용 마스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팔 수 있는 완제품인데도 유통하지 않고 쌓아둔 것들입니다. 이 유통업체는 보건용 마스크 28만 5천 개를 창고에 닷새 이상 보관했습니다.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하는 물량을 닷새 이상 보관한 전형적인 사재기입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449만 개와 손소독제 10만여 개를 사재기한 혐의로 5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국내 마스크 1일 생산량 1,000만 개의 절반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업체들은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 유통을 노리고 창고에 물건을 쌓아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고시로 수출 제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된 사람들, 업자들이 국내로 다시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서 일부 창고에서 쌓아두고 이것을 이제 판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것들입니다. 경찰은 적발한 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될 수 있게 식약처에 인계했습니다. 또 식약처가 고발한 마스크 940만 개 사재기 혐의 업체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재기뿐만 아니라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마스크를 판다며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 사건도 벌어지고 있다며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확진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 확진자 현황 종합해 볼까요?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후 4시 기준 추가 확진자를 발표했습니다. 오전 발표 때보다 293명 더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5,621명입니다. 0시 기준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32명인데요. 대구시는 오늘 새벽 3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누적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기울기를 보면 이달 들어서는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죠. 날짜별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900명 넘게 늘어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뒤 이달 들어서는 500~600명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산세가 주춤해진 건 맞지만 향후 며칠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앞서 얘기한 대로 하루 검사 의뢰 건수도 크게 줄었다는데 이거 희망적인 소식 아닌가요? 네, 보시는 자료가 날짜별로 추가된 검사 의뢰 건수입니다. 지난 2일 15,000건을 넘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어제는 10,000건을 조금 넘는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진행 중인 검사 건수도 어제까지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오늘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검사 의뢰를 상당 부분 소화했다는 의미인데 그런데도 확진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됩니다. 다만 긍정적인 신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과 교인이 아닌 사람의 숫자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달 들어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증가세는 조금 꺾인 모습이지만 교인이 아닌 확진자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섞여 있다 보니 아직 코로나19의 추세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나친 낙관론도 또 과도한 공포도 지양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통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올림픽 연기 언급도 처음 나왔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야마구치현의 4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에 도달한 건 중국과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입니다. 1,000명 가운데 국내 감염자가 280명, 크루즈선 탑승자가 706명, 우한에서 전세기로 온 귀국자가 1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가 79명으로 가장 많고 아이치현과 도쿄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27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계속 확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이 숨졌고 58명은 인공호흡기 등의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내 확진자가 1,000명에 이르자 코로나19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자 일본 정부 차원의 올림픽 연기 언급도 처음 나왔습니다. 解釈によっては延期ということは2020年中であればということに取れる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올림픽 2달 전인 5월 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올림픽 조직위원회 IOC는 도쿄를 비롯해 세계보건기구 WHO 등과 함께 특별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황이 악화되는 지역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와 한국에 이어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 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여행 관련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올림픽으로도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물론 국제사회에선 일본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나라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서 최근 여행 경보가 격상된 한국과 이탈리아는 물론 일본도 언급한 겁니다. We're watching Italy very closely, South Korea very closely, even Japan very closely, and we'll make the right determination at the right time.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일본이 잘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여행 제한 조치가 더 격상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They have this magnificent facility, and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but they'll make the right decision. I know that. But yes, if it was necessary, I would do it. Yes. 미국에선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던 워싱턴주에서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사망자가 발생했던 같은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의료시설에 있던 환자와 자택에 격리 중이던 또 다른 확진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들은 모두 워싱턴주에서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현재까지 미 워싱턴주 보건당국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사망 후 확인 결과 코로나19 감염으로 판명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 백악관 내 코로나 바이러스 TF 관계자는 이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효과가 늦봄이나 초여름쯤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 연준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밝힌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경제에 미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란 겁니다. The risk to the economy. So we saw a risk to the outlook for the economy and chose to act. 통상 이번 달 금리 정책은 17일부터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 이례적으로 연준이 선제적 행동에 나선 것이고 금리 인하 폭도 컸습니다. 연준 위원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파월 의장은 G7 국가 중앙은행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We're in active discussions with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on ongoing. 하지만 뉴욕 증시는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등 3대 주요 지수 모두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다 3% 가깝게 폭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사안이고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한 공급 문제여서 통화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란 시장의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치료제 개발에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효과 여부는 이르면 늦봄쯤 판명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uld know within a period of a few months, maybe in early summer, late spring, whether those therapies work. 세계보건기구 WHO도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20여 종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과 유럽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이란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진 기자,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에서 확산세가 가장 심각하죠. 하루 사망자 수가 20명 넘게 늘었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 만에 2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6시 기준인데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망자는 모두 79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특히 그동안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고령자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제는 55살 사망자와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61살 사망자가 나와서 이탈리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모두 2,502명으로 하루 전보다 466명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90%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했던 북부 지역 외의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몰리세와 바실리카타 주에서도 첫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사실상 이탈리아 반도 전역에 감염자가 분포하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m 내 접근 금지를 권고했는데요. 공공장소나 술집, 상점, 교회 등에서 다른 사람과 1m 이내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란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데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란은 현지 시각 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835명이 늘었습니다. 총 확진자는 2,336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하루 증가 폭으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WHO와 중국, 영국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검사 장비가 지난 주말 도착했는데요. 검사가 본격화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에 11명이 증가해서 77명이 됐다고 이란 보건부가 집계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다른 발병국보다 유독 높았던 치사율도 3.3%로 내렸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된 거죠. 이란에서는 특히 고위공 공직자들의 감염이 많은데요. 부통령, 보건차관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10여 명이 감염된 데 이어서 의회 의원 2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조 기자, 이외 다른 나라들 상황도 종합해볼까요? 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보건당국은 3주 전 사망한 남성이 검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오전 기준으로 스페인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50명으로 하루 전보다 30명가량 늘었습니다. 독일은 확진자가 하루 동안 38명이 추가돼서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독일 연방 16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43살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2주간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여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칠레에서는 33살 남성이 첫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됐는데 한 달 동안 동남아와 스페인을 여행한 후 지난달 25일 귀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뉴스룸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끼어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앞으로 중부지방에서는 밤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서해안에서는 눈구름이 또다시 만들어지면서 오늘 밤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적설은 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5cm, 그밖에 내륙 지역은 1cm 안팎입니다. 내일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살짝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 사이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별로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청주 영하 2도, 광주 0도,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또 오늘과 비교하면 5, 6도 정도나 낮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7도, 청주 8도, 광주 9도, 대구 10도 등으로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대략 10도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m 이상으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손길과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절실한 때 통합 뉴스룸을 통해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해온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KBS 1TV 동네 한 바퀴의 진행자이자 4달러로 유명한 배우 김영철 씨입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동네 한바퀴의 김영철입니다. 저는 요즘 그 질병관리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그 기본 수칙을 지키려고 우리 가족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참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 애쓰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제가 만났던 시장 상인들, 동네에 들어서면은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어머님들, 밤갑게 이렇게 손을 맞잡아 주시던 아버님들, 그분들도 잘 계시는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손도 마음껏 자유롭게 잡을 수도 없고 또 어깨도 감쌀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많은 결속과 또 배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검사 중인 사람, 또 검사 의뢰 건수가 처음으로 줄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일상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두를 응원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후 7시에 이어집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